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일요일 광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단수 사태는 정상화됐지만 허술한 시설 관리와 늑장 대처로 인한 책임론은 여전합니다. 덕남 정수장계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180억 원을 들인 개량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달 넘게 운행이 중단된 목포 시내버스 사태가 일단락돼 오늘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업체 대표는 목포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와 관련해 우리 지역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광주 택시업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4,600원의 기본요금 보장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에서 휴일 사이 일어난 대규모 단수 사태는 정상화됐지만 아끼고 아껴왔던 6만 톤가량의 수돗물이 버려졌습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광주시는 그나마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덕남 정수장에서 일어난 물난리의 여파로 광주 지역의 대규모 단수 사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물탱크에 물이 없어서 제가 장사를 좀 빨리 접었는데 한 30% 정도 준 것 같아요. 정수장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 넘치는 등 이번 사태로 모두 5만 7천 톤의 물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 시민들이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 50만 톤의 10%가 반나절 만에 허망하게 사라진 셈입니다. 광주시가 덕남 정수장의 이상을 알게 된 건 새벽 4시 반쯤. 광주시가 수리를 위해 단수를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알린 건 그로부터 7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단수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업체 관계자도 이게 그 이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 해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부실한 시설 관리와 늑장 대처로 인해 일어난 물난리와 단수 사태인데도 광주시는 그나마 빨리 대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빨리 복구하여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완전 정상 공급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파악한 대규모 단수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광주시 자체 자료에서는 60만 명이라고 했다가 밤늦게 낸 보도자료에서는 20만 명,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낸 보도자료에서는 2만 8천 세대 11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번 대규모 단수 사태는 광주 덕남 정수장의 밸브 고장 때문이었는데요. 취재 결과 이곳에서 부터 180억 원의 세금을 들여 개량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많은 세금을 쓰고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수장 일대의 물난리와 광주 지역 대규모 단수 사태를 불러일으킨 광주 덕남 정수장입니다. 주암호에서 끌어온 식수를 배수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지름 1.8m짜리 쇠로 된 밸브가 어떤 이유로 휘었고 이 때문에 24시간 365일 열려야 하는 밸브가 스스로 닫히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밸브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부품이어서 그렇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그 베어링 및 축 이탈은 그 밸브 겉을 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상부를 개방한 뒤에 열었을 때만이 그런 내용 등이 확인이 되는 거죠. 덕남 정수장이 오래된 시설이기는 하지만 광주시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모두 173억 원의 세금을 들여 정수장 기능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밀안전 진단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8억 원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이곳 덕남 정수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량 공사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설을 늘리거나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이번에 사고가 난 부품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설 보수 등에 180억 원가량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정수장 핵심 부품 점검에는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계량공사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은 이번 사고 원인과는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과지 개량하는 부분하고 폐수 처리 시설 그걸 증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 밸브와는 관련이 없고요. 최악의 가뭄에 귀한 수돗물을 허비해버린 광주시. 거액의 세금을 들여 계량공사와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택시업계가 기본요금으로 최소 4,600원을 보장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 택시노조 광주지부 등 5개 지역단체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가 올랐지만 택시 기본요금은 6년째 그대로라서 업계가 고사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가 최근에서야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운행 원가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에 못 미친다며 4,6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온종일 영상권에 머물긴 하겠지만 오늘 아침 기온 1도 안팎에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8도 안팎에 그치면서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할 때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을 하느라 면역력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보온에 좀 더 신경 쓰시고요. 독감이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광주 전남의 하늘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종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2달을 훌쩍 넘기고 오늘 새벽 5시부터 다시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이 버스 운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태원여객 유진운수 이한철 회장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월 14일부터 목포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하여 그동안 교통 불편을 드린 점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대시민 사과는 지난해 10월부터 29일간 이어졌던 파업 사태,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64일 만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최근 이한철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법무부 유관기관장 해촉 시민운동 등 여러 낙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말 저희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59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스비 미납금 25억 5천만 원은 태원유진이 이달 말부터 7월 말까지 분할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린 CNG 건물과 토지에 이한철 회장 소유의 부동산 입필지를 더 얹어 담보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사제 출연으로 해결될 일을 2달 넘도록 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서 개인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라도 우선 좌우지간 버스를 운행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해서 오늘 새벽 5시부터 목포 시내버스는 다시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오늘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요. 적자의 원인인 기존 노선은 그대로 남아있고 가스비와 직원들의 밀린 월급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선언하면서도 미래를 장담하지는 못했습니다. 담보를 해주고 차를 운행을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버텨나갈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만 운행을 재개할 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한 달 운송 수입은 13억 원가량인데 임금으로 11억, 보험 4억, 연료비 7, 8억 원 등이 고정 지출되는 만성 적자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불가피한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난해 11월 이후 임금이 체불돼 있는 데다 오는 20일
월급날이 또다시 도래 중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내 가족들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급여만큼은 절대 단 한 푼이라도 대목 잡고 제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일터에 돌아오는 버스 운송 노동자들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은 내일 운행 재개하기 전에 먼저 지금 몇 달 동안 급여도 못 받고 이제 하는 사람들 생활비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 먼저 주고 이런 거를 진행해줘야 되지 않나. 목포시가 세워둔 올 상반기 시내버스 지원금 46억 원의 지급 시점과 가파르게 올라버린 가스비 차액분 지원 등의 협의도 남아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진행형입니다. 이한철 회장은 사유재산임을 분명히 하며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노선권 반납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사실 면허권이라는 것은 사적인 재산권에 듭니다. 사적인 재산권을 무조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목포시는 21일 시한으로 퇴원 유진에 요구했던 기업 회생 신청 제한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경영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은 아직도 유효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20일까지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목포 시내버스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은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정부의 졸속 토론회가 아닌 제대로 된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최근 피해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고 싶다며 요청해왔지만 이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하는 내용의 최종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앞선 토론회는 안내문과 발제문도 제공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방송사가 주관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중태에 빠졌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1시쯤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사는 54살 어머니를 숨지게 한 29살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화재 발생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화재 직전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했던 점 등을 토대로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길을 걷던 모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북구 임동의 한 인도에서 길을 걷던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을 발로 차서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모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빗살이 촘촘한 참빗은 과거에는 머리 손질의 필수품이었지만 찾는 사람이 줄면서 지금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 참빗 만들기에 70년 외길을 걷고 있는 장인이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파란 대나무를 잘게 쪼개고 껍질을 벗겨 다듬기를 서너 차례. 가늘고 고른 빗살이 만들어집니다. 이 빗살 110개를 실로 엮고 등대 곧 손잡이에 아귀로 붙이면 전국 최고의 영암 참빗이 탄생합니다. 70여 년째 참빗의 맥을 잇고 있는 이상평 장인은 영암 참빗의 생명은 이 빗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거 머리 빗는 것이라 머리에 잘 들어가서 잘 빗어져야 빗이지. 그러나면 보기만 좋아갖고는 그것이 필요 없잖아요. 경주 이씨 집성촌인 영암 망우리에서 참빗을 만든 지 300여 년. 조선시대는 조정에 진상됐고 일제강점기에는 중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됐을 만큼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플라스틱 빗 등에 밀리면서 한때 수백 명에 달했던 장인들은 거의 사라지고 이상평 장인 혼자만 남았습니다. 공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자고 먹고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을 잇겠다는 외고집 하나로 버텨온 이상평 장인은 참빗의 명맥이 자신에 대해서 끊길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가 돼야 할 텐데 이 깐딱하면 없어지겠다. 이 참빗이라는 것이 우리 망우리에서. 조상 대대로 생활 필수품이자 지역 대표 특산품이었던 참빗.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제작 기술의 전수와 보존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참혹한 지진 피해와 관련해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한용품을 택배로 붙이기도 하고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금 소식을 들은 구청 직원들이 현금을 들고 줄을 지었습니다. 하나둘 모이더니 상자 한쪽에 차곡히 쌓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 참여 모금 활동에 직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임 성금은 다음 달 초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움의 손길은 계속됐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모아 광주국제교류센터로 전달했고 광주 서구의회와 전남도도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기부하는 등 현지 구호 활동을 위한 모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지금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방위대 화이트 헬멧에 보내져가지고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이제 전달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추위와 폭설로 고통받는 구조 현장에선 두꺼운 담요와 침낭 등 방한 용품들이 간절해진 만큼 성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기부하고 싶다면 구 물품을 상자에 담아 반드시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정한 장소에 택배를 보내야 합니다. 법인 등 사업자는 물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하면 됩니다. 튀르키 대사관과 함께 협의를 해서 물품을 항공기로 지금 전달할 계획입니다. 물품은 지금 날씨가 추워서 굉장히 겨울 방한 용품으로 제한해서 국제교류센터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광주 전남에서 지금까지 모인 기부 금액은 모두 3억 5천여만 원. 구호 활동을 위해 지원이 절실해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한 광주 전남 지역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이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액을 광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은 희망 나눔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민이 보내주신 성금을 모아 전남 사회복지 모금회에 2억 3,900여만 원, 광주 모금회에 4,5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3 나눔 캠페인에는 광주 전남 지역민 1,400여 명이 참여했고 광주의 경우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200% 이상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에서 2019년 1회 이상 종전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해졌고 전남에서는 농업인 5만 4천여 명이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종일 영상권에 머물긴 하겠지만 아침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1도 안팎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8도에 그치면서 어제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을 하느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보온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고요. 독감이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온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지만 어제보단 기온이 낮습니다. 담양과 화순 2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12도 보이겠고요. 완도의 낮 기온 8도에 그치겠습니다. 광양의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연일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아침 저녁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